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대 지수 전거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07, 나스닥은 마이너스 1.76, S&P 500은 마이너스 1.45%로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 원인은 당연히 SVB 사태에 있겠죠. 이 SVB 사태가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SVB 사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SVB 사태 정확히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SVB란 일단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실리콘밸리는 이제 여러 벤처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유일한 상장 회사가 이제는 이 SVB다. 근데 2022년 기준 상장된 이제 스타트업의 절반 정도가 이 SVB 사태에 대해서 SVB한테 대출을 받았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VB가 어쩌다 화산을 하게 되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 이런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 테크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은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은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자 이 SVB한테 돈을 맡긴 거를 돈 다시 줘. 우리 예금 맡긴 거 우리 회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회사들이 인출을 한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SVV가 이제 갖고 있는 원래 이제 빌린 돈 가지고 맡긴 돈 가지고 좀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한 것이 국채에다가 애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SVB가.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제 값어치가 헐값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VB가 파산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SVB가 파산을 한 건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금리, 이러한 파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뉴욕 증시의 약세의 폭이 크지 않아요. 정말 만약에 파산하고, 뭐, 제2의 뭐, 리번 브라더스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줄 정도면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큰 급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약세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시카고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보이시죠? 다음 3월 FOMC 회의에서 원래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결국에는 빅스텝의 가능성보다는 이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 너네 지금 은행사 이렇게 파산하는 거 보이지? 그런데도 빅스텝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VB 사태 속에 빅스텝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국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정도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까지는 약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약세에 힘입어 어쨌거나 SVB 사태를 맞이하면서 뭐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약세가 나와줄 수는 있지만 좀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미국 정부가 이 SVB 사태 해가지고 예금 전액을 보장하고 또 유동성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오늘 하루는 좀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상승 종목 149개밖에 안 되네요. 하락 종목 699개.
아하,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종목 176개, 하락 종목 1200개로 확실히 큰 폭의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수급만 나오면은 어떻게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인 동양그린 캣파워는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네요. 꿈비 저출산 관련주, 은행 관련주가 확실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두 개가 일단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SVB 파산과 더불어 다음 FOMC에서 우리는 원래 비스텝 가능성이 더 크다 예측했었는데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 관련주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겠습니다. 양거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6%, 코스닥은 마이너스 0.63%로 혼조세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현재 상승 종목이 훨씬 적은데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카카오의 강세 이런 게 눈에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 SM 인수 관련 이슈로 카카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금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딥노이드 같은 차트를 보시면은 원래 이 20일 평균선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이 나와주는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인데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이 M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좋다고 했었죠. 지난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준 순간부터 추가적인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데 한번 차트가 꺾이니까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로투 세븐도 그러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일진파워는 지지 받아주고 있고 플라즈맵도 마찬가지죠. 플라즈맵도 마찬가지고 서진 시스템, LG엔솔은 반등 나와지고 있고요. 더존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관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5일 평균선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안 나와준다? 저로서는 솔직히 쉽게 예측이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에코크루 그룹주들의 반등, 현대바이오는 저점이라는 인식 속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이 좀 크게 빠지고 있고 협진, 휴마시스는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죠. 그 결과 크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자, 일단은 수급은 금일 좋거든요. 아무래도 저가라는 긍정적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인 수급 대비 상승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자체가 좀 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전 이 정도로만 끝난다고 해도 내일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CPI 발표가 남아있긴 한데 CPI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만 된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몇몇 종목들의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 어, 금일도 아마 개별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개별주 위주로의 슈팅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 슈마시스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는 슈마시스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일단 오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까지도 좀 리스크가 있다. 쉽사리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코그램도 좀 중요한 위치를 좀 돌파 못하고 있으면 좀 안타깝고요. 이코바이오메드 좋습니다. 빈살만 투자. 확실히 종목별 이 등하락이 확실하네요.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0.66%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각보다 더 느껴지는 체감 증시는 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와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체감으로 느끼기에 지금 증시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좀 약세가 좀 제한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내일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뇌동매매 자제하시고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